자, 강학습은요, 제가 강아지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싶어요. 어떤 동작을 훈련시키고 싶냐면, 안고 손 하는 동작을 훈련시킨다고 합시다. 그냥 단순히 손이 아니고, 뭐 누워서 손초도 안 되고요. 발 이렇게 하면서 손 내밀어도 안 됩니다. 딱, 앉아서 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화학습은 어떤 행동의 연속을 학습시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도 아니고, 자기 지도학습도 아니고, 비지도학습도 아닙니다. 그런 녀석이라서 이제 새로운 분류가 된 거고, 행동의 연속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여기 예시에서는 강아지를 어떻게 훈련시킨다? 앉아서 손 이렇게 하도록 손 그러면 앉아서 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의 연속을 훈련시킨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뭐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걸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이 새로운 동작을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간식을 가지고 꼬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손에 딱 간식 하나 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간식이 있어요. 이렇게 냄새 맡게 해야죠. 강아지 냄새 맡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주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얘가 뭐 할 때까지 그 간식을 먹고 싶어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데 내가 원하는 딱 행동을 했을 때 딱 보상. 간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워드라는 얘기인데 리워드. 이게 강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예시에서는 그 리워드가 간식인 거죠. 그래서 강아지는 어떤 동물이냐? 간식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식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 리워드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강학습의 에이전트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강학습의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강아지, 리워드는 간식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행동할 때까지 간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막 랜덤하게 행동을 해봐요. 이래도 보고 뭐 빵야도 해보고 뭐 돌아도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해보다가 어쩌다가 모르겠다 하고 풀썩 안고 손을 한번 툭 내밀어봤어요. 그랬더니 간식이 딱 주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번에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듭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야 되는 건가? 한번 앉아봤는데 안 주네? 앉고 뭐 해야 되지? 앉은 다음에 돌아야 되나? 아니네? 뭐 이것도 해보고 앉은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되지? 손 내밀어볼까? 했더니 이때 주어지네? 간식이 주어지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시행착오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비로소 얘가 안고 손을 내밀어야 간식이 부여된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때 훈련이 딱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강학습이 어떤 리워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 에이전트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행동의 시퀀스, 행동의 연속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강학습 뭘로 유명해요, 사실? 강아지가 아니고 알파고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알파고는 좀 바둑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저도 어렵고요. 바둑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목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오목을 둡니다. 여러분들이 검은 돌이에요. 상대방 이렇게 뒀어요. 랜덤하게 준다고 할게요. 맨 처음에 랜덤하게 두는데 랜덤하게 두는 상황을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하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뒀는데 어쩌다 보니 이 검은 돌이 이 AI가 굉장히 잘 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죠. 거의 이겼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두면 됩니까? 그렇죠. 딱 저기다가 두면 되죠. 저기다 두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학습하면 된다?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언제? 막 랜덤하게 두다가 이기기 전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이기기 전까지는 리워드를 주지 않습니다. 딱 저기다가 검은 돌을 뒀을 때 리워드가 팍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 뒤로 거슬러서 올라오면은 처음에 어떤 수를 둬야 될지도 알게 되거든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 자, 4개를 완성했어요. 그랬을 때 저 빨간 데에 딱 뒀습니다. 그러면 리워드가 딱 주어져요. 그러면 뭘 학습하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는 게 리워드를 받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4개의 상황,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상황, 스테이트 4개가 완성된 그 상황에서 5개를 완성시키는 여기 몇 컴마 몇 이것도 그냥 액션이 몇 컴마 몇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합시다. 5,0의 위치에 두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요 액션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Q 펑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런 행동을 했더니 5,0의 수를 뒀더니 보상이 주어지더라. 그래갖고 여기다가 리워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리워드 값, 뭐 100점. 쉽게 R 값을 받는다 하면 되는데 그냥 100점 받았다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와 액션에 따른 Q 값, 그 스코어, 이 행동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게임이에요. 이번엔 게임 끝났어요. 뭐 어떻게 해서 여기다 둬서 이겨서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이번엔 3개를 완성했다 합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3개를 완성했을 때는 그러면 4개가 옳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 완성했을 때는 4,0에 둬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와야 될 거잖아요. 얘도 100점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예시에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4개 뒀을 때는 5개가 중요하다. 3개 뒀을 때는 4개가 좋은 거다. 2개 뒀을 때는 3개가 좋은 거다. 1개 뒀을 때는 2개를 어떻게든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뒤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뒤로 넘어오면서 이 행동의 연속을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강학습의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뒤로 전달되는 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과 지금 미로찾기 예시인데 저희 왼쪽 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왼쪽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방향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키에서 저 골까지 가는 건데 지옥에 빠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맨 처음 출발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아래 오른쪽 아래 요런 패스를 찾아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학원생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재미를 넣기 위해서 여기를 출발을 입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입학. 그럼 골은 뭐예요? 골은 뭐예요? 졸업. 그쵸, 졸업. 그러면 지옥은 뭘까? 또 퇴학이라고 합시다. 좀 극단적이지만 자, 퇴학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입학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판을 딱 여러분이 전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고 강학습의 전제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 뭐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지를 모르겠죠. 처음인데 자기 이번 생에 석사가 처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입학했을 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미로찾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에서 당연히 전지적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바둑을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바둑 그러면은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다 둬야 돼요? 어디가 두는 게 좋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거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졸업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얘가 좋은 패스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가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짠 여러분들이 석사 입학을 했어요. 딱 입학을 해가지고 딱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 X자는 뭐냐면 이제 어떤 위치로 가는지에 따른 점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여기다가 좋은 거 쓰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퇴학당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안 좋은 점수를 쓰는 겁니다. 퇴학은 예를 들면은 리워드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퇴학당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졸업은 리워드 이제 100점인 거고.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교수님 방팡 차고 들어가서 논문 써내 막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퇴학당하잖아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교수님한테 협박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져 있잖아요. 리워드가. 요 상태로 갔더니 리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어디다 쓰냐? 요 입학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상태 컴마 요 액션에 대해서 점수 Q값을 적어 넣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퇴학당하고 끝났어요. 두 번 또 입학했습니다. 이걸 에피소드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렇게 끝난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또 석사 입학했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어때요? 교수님 방으로 찾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00 써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위로 갈 수 없으니까 아래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래로 왔어요. 아래로 왔어요. 그랬을 때 설명이 길어지니까 또 퇴학당하지 말자고요. 여기 뭐 술 먹고 뭐 어떻게 뭐 또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래로 가서 랜덤하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다 겪어봐야 되거든요. 다 겪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근데 운이 좋게 랜덤하게 골랐을 때 여기 셋 중에 랜덤하게 골라서 아래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랜덤하게 골라서 4분의 1 확률로 오른쪽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일로 와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초기 값은 다 0인 거예요. 초기 값은 다 0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왔을 때 한번 성공하는 거 해야죠. 그래서 뭐 우연하게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확률로 졸업을 했다고 합시다.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졸업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리워드 100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상태에서 아래로 갔더니 리워드 100이다. 요거를 새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는 얘를 어떻게 전달을 해오느냐 그 원리를 한번 설명 들어보는 거예요. 자, 또 랜덤하게 세 번째 입학했어요. 두 번째 입학은 졸업하고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또 석사 입학을 또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 3예요. 그냥 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대학원 가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아래로 가요. 오른쪽으로 또 가요. 자, 요 상황에서 이번에도 0밖에 안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랜덤하게 가야 돼요. 랜덤하게 고르는데 오른쪽을 우연히 골랐다고 합시다. 오른쪽을 고르는데 이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을 골랐을 때 어떻게 하냐? 오른쪽 판에 이 스테이트의 액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써져 있는 그 값. 그냥 그 다음 액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 여기로 왔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골라요. 일단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0000이니까. 근데 우연히 오른쪽을 골랐어요. 그러면 이 강학습이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요 다음번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로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이동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래가 100이네? 바로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 헨젤과 그레텔 그것처럼 이렇게 과자를 놓는 거예요. 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거를 미래에서부터 쭉쭉쭉쭉 데리고 오는 거죠. 미래의 그 내가 갈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의 에피소드에 해당했던 나. 평행우주? 아니면 뭐 전생에 내가 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저기 뭐야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에 스테이 하잖아요. 스테이. 왜 스테이해요? 두 번째 생 같은 거죠. 이제 두 번째 생을 내가 보고 딸한테 이제 떨어지지 마라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생 뭐 그 이전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나가
그 다음 에피소드에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현재가 그럴 때 혹은 인터스텔라처럼. 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제 네 번째 입학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서 이번에 아래로 갔어요. 아래로 갔어요. 뭐 랜덤하니까 여기 다 랜덤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번째 에피소드는 끝났습니다. 안 좋게 끝났어요. 술 먹고 사고 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학. 이제 다섯 번째 입학 때는 딱 보니까 여긴 아니네. 위로 갔어요. 위로 가보니까 오른쪽 아니네.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고르게 돼요. 이제 3분의 1로 골랐어요. 여기를 고를 때 그때 여기를 고를 때 여기서 가장 큰 값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 그래서 지금 몇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그래서 여섯 번째 끝. 일곱 번째는 여기다가 100 쓰면은 일곱 번째 끝. 그래서 일곱 번째 만에 딱 완벽한 패스를 찾아서 그럼 여덟 번째가 어떻게 된다? 딱 출발 시작. 그러면 아래로. 그다음 그렇죠. 오른쪽. 그렇죠. 그래서 졸업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멀한 졸업 패스를 알게 되는 딱 들어가서 논문 읽고요. 뭐 하고요. 뭐 공부해서 뭐 연구해서 졸업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패스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의문이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여기도 좋은 패스 아닌가요? 이렇게. 요 패스는 죽을 때까지 못 찾는데 이렇게 찾아버리면 뭔가 오버피팅 같은 느낌? 여기 패스로만 가게 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옵티멀한 그 최단 패스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 100을 그대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데려오지 않고요. 말하자면은 그 forgetting 팩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용어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릅니다. 강화학습 안에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0.9다 그러면요. 데리고 올 때 0.9를 곱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곱해서. 그래서 여기서 90, 여기서 뭐 81, 뭐 여기서는 뭐 얼마 어떻게 됩니까? 0.9의 세제곱 몰라요. 뭐 0.70 몇, 72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 패스는 좀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판이 작아서 설명이 안 되는데 판이 이렇게 넓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 패스는 점수가 이게 여기는 이제 0.9, 0.8 이렇게 되겠지만 이쪽의 점수는 여기보다 작을 거예요. 한 60 정도로 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어서 그런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좀 옵티멀한 패스, 그러니까 더 짧은 패스를 찾아주게 된다. 그거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패스를 또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입실론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궁금하시면 강화학습 관련해서 이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실론 그리드라는 것은 입실론의 확률만큼은 일탈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런 다른 방향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명백히, 여기가 0점인데, 0점 이상에서 명백히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지 말고, 입실론의 확률만큼은 일탈해서 다른 길도 가보자. 그래서 더 좋은 패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를 찾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 여기만 계속 가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쯤에 와서 아래로도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입실론 덕분에. 그러면 알고 봤더니, 여기가 더 옵티멀한 패스구나. 알게 돼서, 그 다음에는, 여기가 더 좋다라는 걸 학습해 나가게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또 재밌죠? 강화학습 같은 게 예시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한번 제대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인공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